이상민 장관, 어제 국회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마스크를 던지기도 하고, 물론 이제 상대방에게 던진 건 아닙니다만, 굉장한 고성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상민 장관님,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엄중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김경원 과장님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인데 하는 거지. 그럼 신상 발언, 참석한 그 신상 발언 한번 주십시오. 신상 발언. 내가 꼭 할 얘기가 있다. 제가 오늘 의사 진행 발언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른 거는 줘야죠. 다음 전체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운영해요? 끝나고 말도 못해! 끝나고 진짜! 아니! 끝나고 말도 못해! 끝나고 말도 못해! 너희가 당신들 방이야? 별 기분이 안 돼 있어 기분이! 들어봐! 들어봐! 너한테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해? 말을 너한테 뭐라고! 조용히 안 봐! 이걸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바로 끝나고 던질 테니까 기다려. 바로 누구한테 기다리시냐고 지금. 카메라 뺄게요. 카메라 다 빼주세요.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어제 네. 무슨 상황입니까? 이 상황. 마스크를 뭐 던져라, 발언 끝나고 던질 테니까 뭐 딱 기다려. 약간 좀 유치하시게 싸움한 것 같은데. 국민들 보기에 뭐 좋은 모습이 아니죠. 예. 흥안위에서 있었던 모습이고 또 저기에 신상 발언을 하려고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내용 속에서 위원장이 좀 제지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싸고 있는 또 여야 간의 극한 대치 국면들이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본질에 관한 모습은 지금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안 처리가 오늘 사실 법적 기간으로 치면 오늘 다 끝나야 되는 날일 겁니다. 그러네요. 12월 2일이니까요. 예. 근데 그런 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예산안이 끝나야 국정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 분명하게 처벌하고 진상규명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건데 그런 일들보다 고성이 난무하면서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하는 정쟁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이 씁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금 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예, 저도 김병민 비대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상민 장관을 너무 지키기에 대해 너무 몰입한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활명 기회를 못했지만 그때도 이용 의원이 초선인데 주호영 당대표에게 10일 의원총회에서 왜 이상민 장관 못 지키냐고 공개 발언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어떤 참사 이후에는 이상민 장관 경질하는 것은 상식이고 본인도 동의한다고 했었는데 그 태도가 바뀌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이상민 장관을 지키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이상민 장관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국정조사를 할 때 더 이제 좀 이제 진실된 것도 있지만 또 입체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예전부터 계속했던 것들이 조국의 장관 때 문제 있었을 때도 국민의힘은 법적인 잣대가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로 보라고 계속 지적했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돌려드리고 싶은 것이 법의 잣대가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상민 장관은 말씀드렸지만 태도, 폼나게 사퇴해야 되지 않겠냐를 포함해서 어떤 기본적인 품위 유지에 대한 문제다, 어떤 책임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해임이나 탄핵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국정조사 이후에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자라는 식의 하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의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생각을 합니다.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고 어떤 식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건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건 의장께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3단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굉장한 대선배 의원 출신이신데 의장에게도 굉장한 뭐 월권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네요 지금. 글쎄 좀 표현을 좀 가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감 표현에 따라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예. 본회의에 꼭 부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해도 충분히 될 텐데.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월권이다라고 굉장히, 의장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월권이죠. 의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한 네. 뭐 도를 벗어난 어떤 그 지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의장이 제대로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이상민 장관 해임 이슈가 갑자기 좀 불거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사실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산안 처리 합의하고 국정조사 받아들이고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급냉이 됐습니다. 여야는 서로 네 탓이다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마비된 것은 결국 이제 국민만 피해가 돌아갈 것 같은데 자,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일단은 국정조사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오랜만에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가지고 둘이 이제 말로 잘 하고 그다음 제 생각에는 국정조사가 끝나면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직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합의를 해놓고 나서 이제 뒤늦게 하자마자 그 행안부 장관을 지금 당장 해임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뭔가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난 게 10월 29일이잖아요. 그걸로부터 한 10일 정도 안에 뭐 해임 건의하고 뭐 더 그 이상의 조치를 갖다가 한다라고 했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은 뭐 합의든 뭐든 일단 그 판을 갖다가 좀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이상하게 그 정치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혁진 변호사의 의견과 또 민주당 서재원 부대변인의 의견도 다 전해드렸습니다.